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1시 40분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조금씩 낙폭이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요. 현재는 낙폭이 다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0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에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또 모바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1924포인트까지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1920선 초반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장 초반에 급락이었던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급락이 1800대까지 펼쳐졌었고요.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습니다. 1945 보합권까지 올라왔던 시장이 다시 맞고 내려옵니다. 이게 1시 40분 정도였는데 신라젠 하한가가 결국에 양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모습 오늘 포착이 됐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의 투심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코데지 컴바인 상한가 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본 관련 반사이익 수혜주들 중에서 또다시 떠오르는 종목들이 생기고 시장이 정상적이어 보이진 않습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현재 쓸어 담고 있습니다. 7,606억 원을 사는데 금융투자에서 3,368억 원, 투신에서 404억 원, 연기금이 3,473억 원을 사고 선물 쪽에서도 기관이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기관이 오늘. 외국인이 4,384억 원, 개인이 3,33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563포인트대입니다. 1%의 낙폭이 다시 펼쳐지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도 540부터 577까지 위아래로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지금 딱 중간 정도인데 낙폭은 그래도 1%가 넘는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도 기관이 사주긴 하는데 516억 원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도 지금 매수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기관에 지금 매수가 펼쳐지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는 막는 모습인데 좀 역부족이고요. 외국인이 2,712억 원을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많이 팝니다. 개인 같은 경우 양시장에서 모두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축소하네요. 1213원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흐름이 참 정말 어렵습니다. 잡아내기가. 지금 다시 낙폭 심화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어땠는지 그리고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 1900선을 장중에 붕괴하면서 연기금과 금융투자의 어떻게 보면 지수 방어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1920포인트대로 지금 낙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다시 올라왔다가 또 낙폭을 다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위주로 기술적 반등을 시도 중인데 역시 계속적으로 3포인트 이상 넓히기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일부 단기적으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시장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시면서 좀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신라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 붕괴와 버블 붕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저가 매수세도 일부 보이기는 하나 아무래도 메이저들과 그리고 기관의 공매도 몰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상 바닥권에 금전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포워드 기준으로는 바닥권이 아니고 그때마다 그 컨센서스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작년 PBR 기준으로 0.8배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매수하는 것이 좀 단기 차익 실현에서도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 계속적으로 하락에 대한 밑에 하단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현금 축소 비중 또는 그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가 지금 중요한데 일단 좀 패시브 전략으로 코스피는 1,800선까지 매수한다는 10번 나눠서 매수한다는 좀 긴 호흡이 지금 투자 전략에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저희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그나마 좀 나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KTNG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동사의 경우에 이제 내수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담배 관련된 부분에서 수출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관련형 담배에 대한 MS가 작년 대비해서 소폭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점유율은 63.3%로 과도하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9월에는 추석이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맞이하여 이제 정관장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이 아마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릴 베이퍼도 이제 사업권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서울에서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향후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관련한 담배와 그리고 릴 베이퍼에 대한 판매 매출 호조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로 계속적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당 배당금은 한 4% 이상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배당주 매력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9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KTNG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실용공직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합니다. 어제 같은 급락은 좀 피한 것 같은데 낙폭도 다시 생기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그나마 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유망할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뭐 시장 이야기 안 하고 바로 종목으로 갈까요? 해주시면 더 좋죠. 그럴까요? 예. 네, 시장이 어제 좀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상당히 좋지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아마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시작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로 전환을 했죠. 왜냐하면 시가가 워낙 낮게 잡으면서 또 반대 매매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포를 좀 느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시작과 동시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그 시장에서 항상 그 공포가 왔을 때 그 시기가 항상 바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10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10월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을 때 바닥이 나왔을 때 어땠나요? 공포심이었죠. 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을 좀 불러왔고, 그 다음에 뭐 심리적인 지지선도 이탈을 하는. 그래서
각종 언론이라든가 뭐 전문가들이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했을 때, 즉 비관론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바닥을 찍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고, 일단은 이제 코스닥도 오늘 장 초반에 뭐 시가를 낮게 잡고 저가를 좀 만들었다가 바로 시가를 돌파를 하는, 그래서 전일 뭐 종가 대비 좀 플러스까지 전환했다가 다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다우라든가 나스닥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바닥에 다 근접해 왔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싸움에 있어서 미국이 얼마나 빨리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시장의 주가도 빨리 좀 찾아갈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론 이제 전고점인 최고점인 이제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1245원도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조금 이제 보면은 매물대가 또 하나의 또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라든가 이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원달러 지수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5일선을 좀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5일선이 이탈을 하게 된다 하면 원달러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는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이 좀 공포에 조금 떨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 공포가 왔을 때 항상 시장은 좀 바닥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께 저점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잘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오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현진 팀장님,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악재를 좀 과도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악재가 한 번에 쏟아졌죠.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미중 무역 분쟁 우려,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쏟아지기 힘든 악재가 한순간에 이제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과도한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신용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지수가 급락할 때 신용에 의한 반대 매매 물량들도 많이 쏟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급락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어쨌든 하락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보유 계신 분들은 섣부르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크게 빠지기보다는 저점을 좀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근거는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소폭이나마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기금이 지수의 하단을 방어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단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뚫어낸 상황에서 정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이 뭐 1,250원, 1,300원까지 가기보다는 1,200원에서 약간 좀 멈칫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일단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코스닥 시장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가늠자는 신라젠이에요. 신라젠이 오늘 하한가가 풀리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일단 반등을 시도했는데, 지금 신라젠이 다시 하한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밀리고 코스닥 시장의 반등도 좀 약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라젠이 하한가가 풀리고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코스닥 시장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일단 양시장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렵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추세가 깨졌고 손실이 크면 일단은 파세요. 매도하신 다음부터 지수가 반등할 때 사도 됩니다. 오늘 주식을 팔고 내일 사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힘든 거니까 손실이 커도 추세가 깨졌으면 일단 파시고, 다만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해 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근거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시장의 반등 시기는 신라젠이 반등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신라젠의 주가를 좀 눈여겨보시면 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의 바로미터가 현재 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의원님,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PC 디렉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출렁거리다 싶으면서도 계속해서 추세가 좀 살아있는 부분이에요. 이번 시장이 그렇게 강력하게 빠진 구간에서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라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틀 동안 좀 상승 흐름에 의해서 좀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 정도 좀 넘게 좀 하락하고 있는데, 또 저점 매수를 좀 잘 잡아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고요. 자, PC 디렉트 같은 경우는 회의에서
IT 부품을 좀 수입해서 국내에 이제 판매하는 전문 유통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것을 수입해서 좀 유통을 하느냐? 자, CPU, 프로세서죠. 그다음에 스토리지, 그다음에 메인보드, SSD 등 IT 하드웨어를 주로 유통을 하는 그런 업체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컴퓨터 조립을 해 보신 분들은 PC 디렉트라는 회사를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용산가도 좀 크게 좀 회사가 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IT 하드웨어 쪽 이제 북한돼서 이제는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물 인터넷 관련, 그다음에 또 보안 솔루션 관련된 제품을 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이 워낙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성장주든 뭐 세력주든 모든 종목들이 다 추세가 좀 이탈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다시 좀 회복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의 그 종목들이 더 빠르게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생활에 어떤 제품을 다 사더라도 여러분께서 뭐 에어컨이라든가 그다음에 TV나 냉장고 지금 뭐 새로 사시는 제품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사물 인터넷 연관이 되게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제품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사물 인터넷 뭐 했다 하면은 뭐 지켜야겠죠. 그래서 보안 쪽 관련해서 또 솔루션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계속해서 이 IT가 발전하면 할수록 보안 쪽 사업에 대한 아무래도 어떤 그 각이 쓴달까요? 심리적으로 심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보안주 쪽이 앞으로 좀 우리가 좀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어떤 자산이라든가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해킹 이런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해킹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보안 쪽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은 우리가 그 해커라고 하면은 모든 그 나쁘게 그냥 이미지가 좀 어떻게 보면 잡혀 있는데, 이 해커에도 블랙 해커가 있고 화이트 해커가 있습니다. 블랙 해커 같은 경우는 공격하는 그런 해커를 말하고, 화이트 해커는 이제 방어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아직은 그런 해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성이 안 되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런 보안 쪽에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 화이트 해커 쪽에서의 또 직업도 양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보안 쪽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드론 제품을 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국에서의 드론 제품을 좀 가지고 와서 좀 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께서 드론이 계속해서 많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드론 쪽에 규제가 확실하게 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확실하게 좀 되지 않고 있지만은 뭐 드론 산업이 좀 발전하는 부분 나라들 보면은 상업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향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농업에서도 좀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 날씨, 이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에 있어서 이렇게 뭐 농약 같은 거 할 때 사람이 했을 때는 뭐 열사병 걸려가지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드론 같은 경우로 활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또 빠른 시간에 또 어떤 농약을 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사진 쪽, 뭐 영상 쪽 이런 쪽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택배 쪽으로도 좀 활성화가 된다 하면, 규제가 풀린다 하면은 그쪽으로 좀 연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뭐 실종자들 찾고 뭐 범죄자들 뭐 추적하는 데 있어서 드론만큼 좋은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뭐 조은우리 양 뭐 실종해서 뭐 안 하려고 방식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어떤 산에 정상에 뭐 아니면 어떤 계곡 같은 데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드론을 띄워가지고 빠른 시간에 그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금도 거의 매년 배당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지난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원의 좀 배당금이 좀 지급이 되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좀 잘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가격은 손절가는 6,000원, 목표가는 7,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번 시장이 바쁠 때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좀 잘 잡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급격하게 각을 세웠을 때, 자, 4월달, 5월달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사카 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씩 그 대화에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조정을 좀 거치다가 그러면서 좀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그 환율 조작국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대화가 단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히토루 종목으로서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언급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일본에서의 수출 규제에 대한 시행 세칙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반도체 소재가 이제 미리 이제 그 규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추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언론에서도 이 공작 기계 쪽 관련해서의 좀 보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체들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좀 기계들을 좀 보면은 거의 일본 기계 그다음에 이제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독일 이제 기계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규제가 좀 잡히게 된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공작 기계에 장착되는 소모품으로서 그 각종 재질의 그 바이트 팁과 그다음에 이를 지지하는 각종 홀더와 커터류 및 홀 가공용 공구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 기계가 만약에 수출 규제에 추가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라이트 마그네트라고 해서 이게 자동차용 및 가정용 모터 그 자석입니다. 소재의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공작 기계는 일본의 규제, 그다음에 히토루는 미중 간 무역 협상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재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손절가는 2,73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4,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지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다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고 7월 15일에 이제 기점을 해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합병하는 데 있어서 소액 주주들의 좀 이야기가 좀 자금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요즘 워낙 소액 주주 운동이 좀 강화가 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결정이 났습니다. 9월 1일에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인지 AMT를 흡수 합병하기로 최종적으로 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인지 AMT에서는 하이브리드카용 인버터 하우징 기술을 좀 개발해가지고 현대차, 기아차에 좀 납품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거래체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데 만약에 이제 인지 AMT를 흡수 합병하게 되면 자동차 쪽 가정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다는 거고. 자, 인지 디스플레이는 뭐 말 그대로 뭐 디스플레이니까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당 75원의 현금 배당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좀 나왔고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이제 근접해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께서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 보셔야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손절가는 2,000원, 목표가는 3,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한양 디지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 디지텍도 뭐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좀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7월 30일 이후에 계속해서 양봉이 좀 만들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 단기적으로는 7월 9일에 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저가 매수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우주 항공 관련해서의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자회사인 한양 내비콤이 나로에 탑재된 위성 항법 장치를 설계를 해서 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사업 중에서 우주 위성 쪽으로 조금 많이 좀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소련, 중국 이런 국가들이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많은 선진국들이 조금 앞서 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성 전쟁이라고 합니다. 위성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회담 할 때도 미국에서 위성으로 북한 내에서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위성이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구글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해외에 가실다든가 구글 그 맵, 구글 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위성, 미국의 나사를 통해서 다 제공이 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위성이 이런 산업이 조금 발전이 좀 잘 돼야겠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이 좀 뒤처져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도 그쪽에다 많은 좀 투자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양 디지텍 같은 노트북 태블릿 PC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좀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모듈을 삼성전자에 좀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GPS 수신기를 좀 제작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발전하고 있잖아요.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 GPS 수신을 좀 하다 보니까는 뭐 AR, 뭐 증강현실하고도 연관해서 또 사업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3,700원, 목표가는 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S8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시장이 좀 추락을 하면서 5G 관련된 종목들도 동시에 같이 좀 추락을 했습니다. 뭐 추락 안 한 종목이 없죠. 물론 이제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애국주들 외에는 전부 다 하락하는 부분인데, S8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중재기용 모듈을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KT라든가 SK텔레콤, LG U+에 좀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운하 통신 3사에다가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설치된 고정식 중축기의 그 70% 이상을 이 회사가 제조를 하고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라든가 국토부, 국토관리사무소, 뭐 지자체, 공공기관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처들을 좀 보면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을 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떼일 경우가 없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5G 가입자 수가 약 180만 명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한 400만 명 돌파 예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은 연내 1000만 명, 뭐 2024년까지 19억 명이 좀 발생이 될 거라고 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5G 스마트폰이 2025년도에 전체 스마트폰 42%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리고 내일이죠. 갤럭시 노트가 또 출시 언팩 행사가 있으면서 출시가 좀 예상이 될 것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G 사용자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5G 투자 사이클 자체가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과거에 뭐 4G도 마찬가지고 한 2, 3년간에 지속적으로 좀 상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중 간의 뭐 무역 분쟁으로 해서 중국의 통신 장비들이 좀 거부가 되면은 국내 통신 장비 업자들이 좀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배당금을 100원을 줍니다. 이 정도의 가격대인데 상당히 많이 주죠. 그래서 손절가는 1,665원, 목표가는 2,7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낙폭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55선이 코스닥이 무너졌고요. 코스피가 1917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장마감 한 17분 정도 남았는데 더 버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진 팀장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한진입니다. 한진 같은 경우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비 60% 이상 증가한 217억 정도를 기록을 했죠.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 그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비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기대치가 엄청나게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호실적이나 아니면 컨센서스 부합 정도의 실적을 내는 기업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택배 사업이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물류와 해운 부분의 사업 정비에 따른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됩니다. 작년에 그 국내 택배 시장 규모가 5조 6천억이에요. 매년 한 7, 8%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데, 그 총 택배 물량은 작년에 25억 개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 1년에 50개의 택배 물량이 오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 빼면은 뭐 거의 업무가 안 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송 물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또 모바일 쇼핑을 통한 24시간 쇼핑 체제 구축,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새벽 배송을 하고 있잖아요. 새벽 신선식품 배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국내 택배 물동량을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에 국내 택배 시장에서 1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등인 CJ 대한통운, 그 다음에 그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함께 한진 택배가 그 업계 탑 3권을 유지합니다. 이 세 개 업체가 한 90%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올해 초에 그 CJ 대한통운이 택배 배송 가격을 200원 정도 올렸어요. 2, 3위 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택배 업체의 가격 경쟁 강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돼서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택배 자동화 설비도 도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원가 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농협과 지방의 특산물을 비롯해서 개인 택배 물량을 늘리는데 좀 주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요즘 들어서 이제 약간 정체되긴 했어요.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근데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그래도 수급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낙폭과대 구간은 좀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부근으로 보겠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역시 대형주인데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이제 오늘 또 하락 출발했다가 밑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근데 오늘 반등을 보인 가격대가 30만원대 초반인데, 이게 30만원대 초반에서는 강한 지지선이 형성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보고 한번 매수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고, 기관의 수급도 일단 들어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2차전지 주라는 데 포커스를 뒀어요. 2차전지 주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하반기에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특히 자동차 고객사들의 전기차 양산 모델 출시가 내년에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 배터리 부분에 대한 그 매출이 좀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전국에 전기차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LG화학은 이제 청주, 익산에 의해서 구미에 그 양극재 공장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핵심 원료의 내부 수급 비중을 확대하고요.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고 또 원가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의 내재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구미공장 투자로 양극재 내재화율을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 LG화학은 앞으로 구미공장과 더불어서 기존 25,000톤 규모의 청주공장 생산능력고 지금의 2배 이상까지 좀 늘려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주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그 종가에서 한다면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가는 29만 원 정도까지 약간 이제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요게 이제 견조하다가 최근에 시장 급락하면서 좀 빠졌어요. 근데 요게 이제 하락할 때마다 약간 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기술적으로 15,000원 초반대에서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수주 공시가 있었어요. 멕시코의 그 도스보카스 리파이너리 프로젝트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는데, 정유공장 프로젝트죠. 그래서 1단계 설계, 2단계 공사, 운전 이런 것들을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수주 금액은 이제 1,680억 정도 돼요. 최근 매출액 대비 3% 규모니까 뭐 엄청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국제유가가 뭐 요즘에 약간 약세, 달러 강세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정유사업 부분에서의 수주는 이전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전년 동기비 1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기업 영업이익이 전년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호실적을 보이는 종목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 주력 분야는 화학공업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사업 수행으로 실적이 견조한 편이다라는 거죠. 동남아와 중동 지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가 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미국과 이제 알제리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정유, 석유화학 사업 부분의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 예정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좀 몰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하락 이후에 일단 양봉을 띄웠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좋고 이게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반등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금일 종가가 15,000원 초반대 같은데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 짧게 15,500원까지만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인데요. KMW입니다. 이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요즘에 뭐 다 밀렸잖아요. 그동안 이제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5G주도 일단 밀렸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요. 하반기에는 최고 실적을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5G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통신망을 4G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5G를 사용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파 탐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수도권이 이런 상황이고 지방은 더 심해요. 그래서 내후년까지 망설비 확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KMW 같은 경우에는 노키아형 장비 물량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중 입출력 장치와 초성 필터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2분기에 노키아형 입출력 장비 매출이 급증하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노키아의 장비 구축 계획은 45,000대 수준입니다. 5G 장비는 굴절성이 떨어져서 장비가 더 많이 구축돼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장비 물량 부분에서의 수준은 좀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달에 KMW가 연간 필터 생산 규모를 기존의 2,000만 대 수준에서 1억 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가동률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생산 규모 확대 같은 경우 매출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필터 부분에서의 매출만 1조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이후에 21평선을 약간 이탈하긴 했어요. 근데 양봉을 띄우면서 조금 받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이제 반등, 그러니까 재반등이죠. 재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 금일 종가 부분에서 이제 매수하시게 된다면요.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47,500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재 위치에서는 시장이 반등하면은 그동안 밀렸었던 성장주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대형주는 아닌데 하방영입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교육업체로 이제 대교를 말씀드릴 건데, 대교하면은 생각나는 게 눈높이 학습지잖아요. 눈높이 학습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교육업체입니다. 지난주에 한 주당 100원의 분기 배당이 이제 결정이 됐고, 이게 이제 시가 배당률이 1.6%예요. 대교는 작년에도 중간 배당을 줬어요. 1년에 2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중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이렇게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 배당을 합치면 시가 배당률이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세장에서 이 고배당주는 배당 매력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눈높이 브랜드 같은 경우 국내 학습지 시장 점유율 1위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한국 산업 브랜드 파워 초등 교육 서비스 부분에서 21년 연속 1위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국내가. 그래서 학습지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고정적인 이제 수요는 있단 말이에요. 이 학습지 부분에서의 점유율을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방 영위성은 확보가 된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수학 프로그램을 선보였어요. 업계 선두자의 지위를 꾸준하게 좀 강화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거고, 글로벌 오디오북 시장에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북이 요즘에 뜨는 시장이에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디오북은 이제 글씨가 아닙니다. 오디오니까 녹음 작업으로 만든 책이에요. 최근에 고성장을 보이는 분야고, 올해 초에 이제 구글과 협력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45개국에 지금 판매를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판매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다양한 IT 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대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약세장이었나 싶을 정도로 바닥권에서 견고해요. 이게 6월달 초까지는 이제 주가가 밀렸다가 최근에는 거의 횡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래량이 진짜 적은 종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5만 주밖에 안 터졌어요.
단가가 6,000원짜리 종목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시장 영향을 덜 받고 개인 모멘텀이 있을 때는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보시면 중순쯤에 10% 급등도 나왔어요. 이게 이제 평소에 움직임이 없다가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약세장에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종가가 6,100원에서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 종가 6,100원 정도 전후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00일 이평선 정도네요. 6,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정도. 타이트하게 한번 생각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염두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단기 접근했던 종목 리뷰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저번 시간에 인터파크였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일단 결과가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 종가 대비해서 한 3%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제 드렸었던 가격 대비는 깨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고 일단은 저점을 이탈한 모습이 나타나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전저점을 이탈했다가 도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흐트러졌을 수 있어요.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전저점이 이탈됐으니까 매도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조금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시장의 반등과 함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참고하셔서 종목을 빨리 교체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감지수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91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동시호가에선 1918부근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낙폭이 굉장히 커졌네요. 1.6%대까지 하락이 커진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장 초반에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1800포인트대까지 밀려가기도 했습니다. 급락 출발을 했고요. 이내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낙폭 회복하고 보합 건수주까지 갔는데 다시금 지금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이 정도까지 롤러코스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수급 주체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사네요. 이 기관 매수 물량이 무려 9,202억 원대입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컨디션시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일환일까요? 기관이 유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가 4,172억 원, 연기금이 4,280억 원, 투신이 439억 원을 순매수해주고 매도하던 지금 선물 쪽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선물 순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외국인은 또 많은 물량을 내다 팔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타격이 큽니다. 4.51% 빠지고요. 현대차 1% 하락 유지합니다. 네이버가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확인합니다.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SK텔레콤 모두 빠지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저희가 짚어드릴 때마다 상승폭이 축소가 되더니 결국에는 한호가 상승 마무리가 현재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신라젠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상황이 더 좋지 못합니다. 552, 3% 가까운 폭락인데 이게 상승 쪽에서 이만큼까지 또 순식간에 1시 40분부터 지금 2시간 만에 이만큼이 내려온 겁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540부터 577대까지 상승 전환하고 상승폭을 1%대까지 키워가면서 코스닥은 좀 너무 많이 빠졌나 도나 싶었는데 바로 또 급락이 이어졌고요. 또 도화선이 된 건 신라젠의 하한가 직행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사는데 기관이 투신이 다시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고요.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오히려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오히려 2,781억 원 강하게 매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3,312억 원을 팝니다. 개인이 이렇게 빠지면 사실 좀 사야 되는데 개인의 투매가 지금 지수 하락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록스코도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폭 다 줄였고요. CJ는 하락 반전했고요. 헬릭스미스 10% 상승해서 지금 4.6%까지 내려왔고요. 펄어비스 하락 반전, 메디톡스도 상승폭 모두 다 축소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KMW가 2.57% 빠지고 SK모트리얼즈 하락 반전, 슈젤 낙폭이 6.62%대까지 늘어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하락 반전 55,000원 이하로 내려옵니다. 파라다이스가 시총 10위로 복귀를 하긴 했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가 됐고요. 50원 상승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하는 종목은 파라다이스 한 종목입니다. 예, 시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어제 급락의 악몽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지는 상황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좀 줄여가는가 싶었는데 이제 끝나갈 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께서 또 한번 여기에서 또 더 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닥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 이제 내일 일본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빠르면은 옵션 만기 좀 지나고 나서 이번 주 금요일이라든가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서의 어떤 지수가 좀 반등의 좀 신호가 잡힐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을 좀 차분하게 좀 잡으시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저점 매수를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하셔서 좀 성공을 해 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거고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보합에 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양봉을 좀 만들다가 지금 음봉을 좀 만들면서 좀 끝나는 그런 흐름인데 또 보시면은 최근에 갭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과매수 구간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저 갭을 좀 메꾸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을 좀 기준을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제 차트에는 어제까지만 지금 원엔 지수가 좀 잡히고 있는 흐름인데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5월 달에 그다음에 6월 달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원달러 상승한 흐름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원엔도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걸 언급을 드렸는데 7월 달에 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것도 좀 급격하 과격하게 좀 상승한 흐름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조정이 좀 불가피한 부분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바로 이게 조정이 아니겠죠. 근데 서서히 이제 상승 탄력도가 조금 약해지면서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마음을 좀 가지신다 하면은 낙폭한 종목이라든가 성장주 이렇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하죠. 오늘 이제 낙폭을 많이 줄일 수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라젠이 하한가를 좀 풀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제약주가 반등했고 지수가 올라간 흐름이었는데 아쉽게도 신라젠이 일단 하한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 악화, 지수 하락 이걸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하락을 하겠지만 신라젠이 그래도 양봉을 띄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젠의 주가를 잘 보자는 말씀 아까 드렸고 중요한 게 역시 이제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남아 있으면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헤지 차원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10원이 넘어선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약간 꺾이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 강도가 약해지거나만 해도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조금 둔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시장을 받쳐나가고 있으니까 시장은 바닥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정이지 아직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시고 시장이 저점에서 반등을 일으키는 시기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 그 기회를 노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 급락이 나오면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종목이 물려서 몇십 %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때는 아무 액션도 취하지 못하다가 자기가 손실을 크게 본 종목의 손실을 약간 만회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큰 손실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시장이 반등하는 포인트에서는 내가 적극적인 저점 매수로 만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운이 좀 빠지기는 하겠지만 바닥은 가까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좀 기회를 잡으시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애국 관련주가 요즘에 계속해서 급등을 해요. 신성통상도 오늘 상한가고 마무리를 했고 이런 애국 관련주가 꺾이는 시기가 또 시장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테마주로 쏠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리하면 세 가지 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신라젠의 반등, 그 다음에 환율의 안정, 그 다음에 애국 테마주의
차익 시전, 하락 전환. 요 세 가지 신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나와도 시장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신호들을 잘 보고 저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께서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51%나 빠졌습니다. 1917.50포인트 거래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오늘 550포인트 근접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3.21%또 폭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도대체 몇 퍼센트가 날아간지 모르겠습니다. 551.50포인트에 거래가 마감됐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을 하진 못했고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1215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1245원이 열리는지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입니다. 7936번님의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HB 테크놀로지 들어와 있고요. 3,400원의 비중 30%. 손절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실 뭐 손절 고민하시는 분이 이분이 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 종목들이 극히 일부의 이제 애국주 뺀 나머지 다 지금 조정이 나와가지고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상당히 좀 힘드실 거예요. 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LCD, 아몰레드 이제 검사 장비 이제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그 비메모리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장비 업체들이 약간 조금 반응을 좀 보였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적인 저기 아니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장비 업체다 보니까 약간 부각이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의 그 소재 규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쪽에는 1등이지만은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점사 장비 쪽으로 좀 성장하는 데서 조금 늦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급격하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씩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지금 바로 뭐 손절한다고 해서 뭐 의미는 크게 없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좀 근접해 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은 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손절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뭐 9월달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손절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매수가가 뭐 3,400원이시니까 한 3,000원 선 정도에서의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손절을 좀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지금 뭐 투매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0909번님께서 신라섬유 여쭤보셨습니다. 2,470원에 비중은 2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신라섬유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섬유 그 관련 사업이라든지 뭐 부동산 관련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매수를 하셨으면 이게 뭐 단순히 차트로 매수했다라고밖에는 말이 안 되거든요.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아니고, 뭐가 테마로 이렇게 많이 엮이는 종목 아니에요. 근데 12월달 중순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가를 보니까 매수 타이밍이 사실 잘못됐어요. 이게 급등을 한 다음에 따라가는 매매를 하셨는데 급등 이후에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려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손절 안 하니까 지금처럼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홀딩입니다. 이 종목이 2,000원 초반대에서는 그래도 지지력을 보여주기는 해서 웬만해서는 여기서 꺾이기보다는 그래도 급등 한두 번 정도 더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흔히 이제 말하는 뭐 세력이라는 이런 물량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언급드린 대로 뭐 실적이 좋거나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종목은 전혀 아니에요. 이슈도 별로 안 나오니까 말 그대로 그냥 차트적으로만 대응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드리면 제가 목표가는 2,25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반등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고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 2,250원에서 이제 손실이 나지만 빠져나오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전략대로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아마 움직임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 주가를 체크하셔야 되니까 좀 수시로 그 주가를 보시면서 목표가는 2,250원, 손절가는 1,950원 정도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종목은 DKND 3631번님께서 5,500원의 비중 20% 담고 계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정말 조용하니 정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 이 회사 같은 합성 피혁 전문 업체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라든가 항공기 시트를 좀 만들어내면서 제조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5,500원 눌림목 구간에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21선에 이제 근접하다 보니까 조정이 나와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나, 막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21선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겠다. 아직까지 21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21선이 무너지게 된다 하면은 61선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선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61선까지 다시 한번 밀렸을 때 여기에서 뭐 음봉보다는 양봉의 좀 개수가 좀 많이 나온다 하면은 저가 매수를 좀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7660번님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한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던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매수가 6,9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보유하신 물량은 홀딩 의견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반도체 장비주는 전망은 좋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DXY 지수가 올라오면서 디램 업황이 개선을 보이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생산 물량 축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램 현물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고, 웬만해서는 다시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디램에 대한 수요가 신규 스마트폰 출시라든지 4차 산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업황은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점에서 반도체 장비주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PER이 한 8배 정도밖에는 안 돼요. 수익적인 관점에서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볼게요.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매수를 할 때 아무리 그 종목이 저평가라도 추세가 다 깨지고 하락 추세로 가는데 추가 매수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반등을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당연히 기본 전략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살아나고 있어요. 8월 들어서 수급 개선 조금 나타나면서 개인의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저가에서 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반등 쪽에 무게가 조금 실립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이 종목 역시도 하락 추세니까 지금은 보유 물량 홀딩입니다. 보유 물량 홀딩 하시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5,800원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리는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 20% 네, 홀딩 하시고요. 5,800원 이상에서 네, 보유하고 계신 물량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최종적으로는 한 6,800원 정도에서 나오시면 수익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물량 홀딩 5,8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2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됐을 때 6,8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면은 아마 좋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1011번님의 종목 부방입니다. 이게 M&A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최근에 4,600원의 비중이 좀 높네요. 40%.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7월 24일에 한번 시가를 높게 잡고 장중에 이제 고점을 4,800원 좀 만들고 좀 빠졌는데, 그때 이야기가 이제 LG전자의 자회사인 데크로스를 좀 인수를 하면서 수처리 회사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올라갔다가 좀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방 같은 경우는 밥솥이죠. 쿠첸이라는 브랜드 알고 계실 거예요. 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더 막 간다고 하면 뭐 밥솥까지도 뭐 애국적으로서 연관해서 좀 그러니까 피해 분야에 갔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종목들이 조금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한번 좀 연관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근데 비중이 좀 40%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좀 매수를 하신 분, 그다음에 급등을 했던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하신 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바운드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3,600원 정도에서는 절반은 좀 정리를 하시고 절반은 조금 더 좀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번 연락하시는 게 좀 좋겠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2017년도에 좀 보면은 영업이익하고 뭐 비지배 주주, 특히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으면 적자했지만은 2018년도에
확실하게 지금 회복한 부분이고, 그냥 주가 같은 경우도 뭐 매출액이라든가 시가총액 비교했어도 아직까지 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3,600원에서 올라오면 절반 정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한 종목만 더 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9912번님의 3S 종목이에요. 3705원, 3,705원이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비중은 10%네요. 네, 3S 일단은 뭐 이것도 홀딩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원래 역시 이슈가 많이 되는 종목 아닌데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게 그 일본 경제보복 관련 주로 엮였죠.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서 연 1조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웨이퍼 캐리어의 국산화가 부각되면서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3S가 주목받았습니다. 근데 매수 타이밍이 역시 좀 잘못됐어요. 이게 3,705원이면 급등에 따라가는 건데 급등에 따라가는 전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급등하는 종목이 더 급등하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수익 내거든요. 근데 항상 염두할 점은 급등 종목을 따라갈 때는 짧은 손절가가 필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정말 빠르신 분이 아니라면 급등주를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미 충분히 참았고 최근에 재반등을 시도하는 중이고 일본과의 갈등이 어차피 단기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수급이 한 번 정도는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일단 홀딩 의견 드립니다. 목표가는 3,600원에서 3,700원 정도가 기술적 고점인데 매수하신 가격 근처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매수 가격 근처로 오면은 일단 빠져나온다.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뭐 내일 들어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크고 가벼운 종목이니까 단기간에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역시 매일매일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서 매수한 정도까지 오면은 욕심 없이 빠져나오겠다. 네, 이 정도로 대응하시면은 가장 좋은 대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S 종목 상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